일상 속의 모든 대화가 다 전달이잖아요. 사실 전달할 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든요. 딱 봤을 때 천박한지 아니면 정말 인격이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설득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만 치중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의 인간적 신뢰감이 느껴지고 강렬한 아우라와 카리스마가 자기만의 스타일로 전달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믿게 하는 강력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책을 읽지 않으면 책 잡힌다고 주장하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달자라는 책을 냈거든요. 무엇을 전달하는지, 왜 전달하는지, 우리는 왜 전달에 실패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전달이 이렇게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전달이라는 게 대단한 걸 우리가 연설할 때만 하고 물건을 팔 때나 메시지를 전달 이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 속의 모든 대화가 다 전달이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전달하는 거. 근데 전달할 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이 나도 모르게 언어라는 생각의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때 입고 나오는 옷을 딱 봤을 때 천박한지 아니면 정말 인격이 있는지, 저는 원격이 인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투, 그 다음에 표정, 자세,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상대를 배려하고 정말 언어를 벼려가지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면 연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달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달을 할 때 고급 언어를 쓰고 화려한 언어를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된장찌개 맛이 어떻습니까? 죽인데, 날씨도 죽이고 커피 맛도 죽이고 이렇게 다 죽인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언어가 얼마나 천박합니까? 또 헐, 대박, 개, 이 세 마리가 있어요. 언어의 독점화, 많은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죽인다, 대박이다, 헐, 개, 멋있다, 뭐 이렇게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볼 때 일단 전달에 실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언어를 순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어의 품격을 높이는 인격도 저절로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렇게 설득의 3대 요소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토스는 감성적 설득력이고요, 로고스는 논리적 설명력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설득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만 치중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에토스라는 거예요. 에토스는 뭐냐면 사람을 딱 봤을 때 와, 저 사람의 인간적 신뢰감이 느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강렬한 아우라와 카리스마가 자기만의 스타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믿음과 신뢰를 주는 방법은 메시지의 언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표정, 그 사람의 몸짓,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자세, 태도, 입는 옷,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이미지가 한꺼번에 하나의 이미지로 딱 전달이 될 때, 그거를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아우라라고 생각해요. 아우라. 자, 그러면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믿게 하는 방법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강연 배틀쇼에 TV 프로그램 한번 출연했는데 3명이 출연해가지고요, 각자 키워드를 얘기해. 자기가 뭘 얘기할지. 그러면 이 짧은 순간에 키워드를 얘기한 걸 가지고 투표를 바로 한 다음에 누구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고 싶으니까 이렇게 투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인간관계, 그럼 저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50명 중에 제가 4표를 얻었습니다. 설득에 실패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15분씩 다시 전반전 강의를 하는 거야. 순서대로. 제가 꼴찌니까 3번째 강의를 했어요. 자, 3번째 15분 강의를 한 다음에 투표를 바로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1등 했을까요? 제가 무려 35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못 믿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완전히 이 판을 뒤집어 엎었거든요. 제가 화려한 언변과 현란한 쇼로 제압을 한 게 아니라 제 어떤 몸짓, 제가 인생에서 살았던 어떤 진심, 진정성의 메시지를 아주 임팩트 있게 전달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완전히 저를 믿지 않다가 믿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몸으로, 체중이 실린 언어로 진심을 담아서 어눌하지만 전달하면 저는 이게 설득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 아시죠? 바보들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방법, 뭐 어쨌든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바보들이 나한테 자꾸 질문하잖아요. 학교는 어디 나왔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비스습 전공입니다. 그러면 물어본 사람이 쪽팔리고 창피하고 그래서 빵 터질 거 아니에요. 연봉이 뭐냐? 아, 전 아직 연봉은 별로 없는데 전 앞으로 쥐희봉을 잡은 다음에 최고봉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보들이 질문하면 바보스럽게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논리적으로 싸우면 같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재밌게 트위터에 나를 소개할 때
때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그랬더니 어떤 의사가 나타나가 나보고 의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의사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 정말 의사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계속 싸우려고 하면 서로 상처받잖아요. 바보들한테는 바보스럽게 대처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야, 그러면 윤봉길 의사는 의사입니까? 구두 대학병원 차린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병원 설립 허가증이 있냐? 왜 걔는 공격 안 하고 나만 공격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수님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재수없는 사람은 재수없게 대응하면 재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데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웃어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달이라는 게 사실은 전달자의 스킬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달을 받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이 사람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몰상식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과시를 너무 많이 해버려요. 내가 이런 거고 내가 최고고.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의견도 틀릴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에도 내 이야기가 항상 맞는 이야기는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일리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나를 낮추면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시가 있어요. 무시해버리고, 괄시나 멸시해버리고, 그리고 또 시시하게 대접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우리가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달이 왜 중요하냐? 우리 주변에 보면 전달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전달에 실패하는 거는요, 실패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한 생각과 의견과 경험적 통찰력을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인생에서 실패하냐면 결국 전달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색다른 사람으로 나답게 세상에 브랜딩이 되려면 나를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전달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전달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인간을 휴먼 브랜드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로 나오지 않고 예를 들면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으로 저는 브랜딩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은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호소하는,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달은요, 또 하나 한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만나면서 여러분의 운명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되기를 경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간디가 내 삶은 나의 메시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사람이 세상한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달을 한다는 것은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지 그 삶 자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삶이 제대로 전달이 되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각인이 되거든요. 저는 그게 휴먼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데, 휴먼 브랜딩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온리 원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넘버 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은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막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조명을 받는데 조명이 꺼지면 그 사람도 같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온리 원 브랜딩 과정은 소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브랜드는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남보다 잘하는 퍼스널 브랜딩보다 어제의 나보다 전보다 잘하려고 하면서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그런 원본이 되는 과정, 저는 이게 휴먼 브랜딩이고 이것이 바로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일단 삶이 파란만장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밋밋한 삶을 산 사람들은 메시지가 밋밋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전달의 테크닉을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가짜로 막 연기를 하면서 전달을 하는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많은 걸 깨우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경험을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정말 색다른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잘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뒤통수를 딱 쳐가지고 정말 기발하게 빨려들게 이렇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해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시를 많이 읽는데 제가 시를 많이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시를 많이 읽으면 시인들이 갖고 있는 시적 상상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절묘하게 기발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소음글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재무라는 시인이 소음을 사물들의 모국어라고 번역했어. 사물들의 모국어니까 나한테는 안 들리잖아요. 그 친구들은 열심히 모국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흔해 빠진 현상들을 자기만의 언어로 해석해서 독특하게 기발하게 전달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딱 꽂히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영광스럽게도 2025년 8월 28일 날 제 생일날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자랑할 만한 상을 받았는데 한국 소비자 포럼에서 100만 명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제가 브랜드 대상 중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거든요.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는데 혁혁한 공헌한 매체가 누구냐? 이 책과삼을 비롯한 지식인사이드. 제가 거기 보니까 누적 조회수가 1000만이 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30년 전에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이라는 휴먼 브랜드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식생태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저는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존의 학계나 또는 한참 유행했던 지식 경영 이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태학적 시각으로 지식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잡초하고 화초가 인재를 육성하는데 여러분 아이를 화초형 인재로 기르고 싶어요? 잡초형 인재로 기르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초로 기르고 싶지만 지금 화초로 기르고 있잖아요. 화초는 온실 속에서 고분고분 극심한 보호막으로 자라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잡초는 비바람 천둥번개 맞고 아주 근성이 뿌리 깊게 자라고 있잖아요. 잡초를 뽑아도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는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20%의 지식을 전문용어로 명시적 지식이라고 그래.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근데 뿌리에 있는 이 80%의 지식은 언어화시킬 수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엄마의 손맛과 같은 매뉴얼로 만들 수 없는 이런 지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자연에 있는 생태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지식 생태학을 만들어서 그걸 연구하는 제자들도 기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지식 생태학자로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건데 앞으로 저는 제가 지식 생태학계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지식, 건강한 지식을 전파하려고 합니다.